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고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수학, 과학, 그리고 음악이 융합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음악이 깃들어 있는 융합 수업은 오랜만이라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 혹은 삶에 지쳐 힘이 들 때, 음악은 그 마음을 공유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분야인 음악이 사실 과학수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은 음악과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으로 배우는 과학수학,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시간 무지개가 찾아온 곳은 부천고등학교 과학실입니다. 과학과 수학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과 함께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학생들은 이미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에게 수업 내용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제가 만드는 특별한 악기. 과학과 수학을 통하여 음악과 접촉시키는 그런 수업. 피리에도 소리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피리 부는 소년이 될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악기를 제작하라.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일정한 음을 내며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악기의 소리는 소음과는 분명 다르죠.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과 과학적 원리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악기가 소리를 내는 규칙과 원리에 따라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악기의 종류는 관악기라고 하는데요. 관악기에 깃든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원리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직접 펜피리를 제작하고 그다음 연주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관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공명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음계들을 직접 길이를 재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개념까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기를 만들며 공명 현상과 등비수열을 배워보는 시간. 핵심 단어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리긴 한데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머릿속에 흐릿하게 존재하던 원리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피리 부는 소년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 동아리.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요, 들어가기 전에 공명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공명현상이 뭔지 발표해볼 사람? 저요! 우리 용진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특정 진동수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소프로너가 집에서 성악기 연습을 하는데 그 진동 때문에 유리관이 흔들려서 깨지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자신만의 주파수, 즉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수와 같은 크기의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면 그 물체는 반응하게 됩니다. 잘 조율된 피아노에서 음계 라를 치면 라 음과 같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곱새는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울리게 되는데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를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며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돼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 다시 말해 에너지가 증폭되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나 TV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공명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라디오와 TV의 회로 진동수를 각 방송국의 채널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원하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의 경우
마이크로파가 음식 속의 물 분자와 같은 주파수로 물 분자를 진동시키고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 온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이 조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줄에서의 진동, 공명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양한 소리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공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미니 실험. 재료는 종이 상자와 고무줄입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한데요. 윗부분이 뚫린 상자에 고무줄을 끼우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끼우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칼집을 내서 여러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요. 같은 길이의 고무줄들은 상자에 끼워진 위치에 따라 늘어난 정도가 달라지겠죠. 고무줄을 튕겨보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팽팽하면 느슨해지면 낮아져요.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높은 음이 나고 고무줄이 느슨해지면 낮은 음이 나는데 이것을 통해 고무줄의 진동수를 알 수 있습니다. 물체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물체 고유 진동수와 같은 크기의 진동수가 가해지면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소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관악기의 특성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이런 관에서의 진동을 직접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학용품에 보시면요. 학용품에 펜의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어떤 관들을 찾아보세요. 해서 끝을 막고 그다음 한번 세게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학용품 속에서 관악기를 찾아라. 학생들의 필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하는 이들의 필수품. 볼펜에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볼펜심을 빼고 난 플라스틱 관 한쪽을 막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으면 일정한 음이 나타납니다. 입술의 모양을 조절해 볼펜 관 속으로 바람을 모아불면 피리처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죠. 우선 바람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관에서는 바람을 불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이 구멍을 막으면 이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면서 이 플라스틱 공이 떨리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멍을 안 막았을 때는 파동이 증폭이 안 되면서 소리가 잘 안 났는데 구멍을 막았을 때는 증폭이 되면서 소리가 더 잘 났던 것 같습니다. 볼펜대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공기가 진동할 수 있는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어 공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관악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관악기는 관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 저음과 고음이 나는데요. 관의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짧아져 고음이 나고 관이 길면 진동수가 길어져 저음이 생깁니다. 또 관의 직경이 클수록, 즉 관의 두께가 넓을수록 저음이 나타나죠. 이외에도 소재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관 내부에 바람을 불어넣는지, 막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운집 구멍이 몇 개나 있는지, 또는 어떤 떨린 채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관악기의 소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관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리를 고른다면 바로 관의 길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음계. 관악기의 음계를 설계하기 위해선 수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라음의 관의 길이랑 그다음에 파장의 길이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수학적 원리를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수의 나열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의 나열이 아니라 전수의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수의 나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수열이다라고 하냐면 등비수열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등비수열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인데요.
각 항의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한 수의 나열, 등비수열의 공식을 이용해 음계에 맞는 관의 길이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학과 음계의 관계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치는 소리를 듣고 소리와 진동수의 연관성을 발견했는데요. 소리를 수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던 중 음의 높이가 하프의 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결국 음계 도, 솔과 한 옥타브 높은 도의 비율이 1, 2분의 3, 2의 비율이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8음계의 각 길이의 비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 발전의 시작인 것이죠.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원리를 따라 펜과 계산기를 들고 숫자 조합에 들어간 학생들. 과학수학 동아리 학생들답게 빠른 속도로 답을 도출해내는데요. 학생들이 찾아낸 수는 파장의 길이, 진동수, 그리고 음파의 속력입니다. 음파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요. 이 식을 적용한다면 파장은 음파의 속력을 진동수로 나눠서 파장은 진동수분의 음파의 속력이 됩니다. 일단 기존 음계를 잡고 그 기준에서 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1.06을 나눠주면 되고요. 그 반대로 음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1.0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라로 잡았을 때 라의 파장의 길이는 9.75cm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높은 시의 파장의 길이는 8.7cm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음이 낮은 솔의 파장의 길이는 10.95cm입니다. 이제 펜필을 만들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과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가 깃든 학생들만의 악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학생들의 제작 과정을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학생들의 최종 미션, 펜필이 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소리의 공명 현상과 관악기에서 음계를 만들어내는 원리, 그리고 수학적으로 음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수월하게 펜필이 제작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한 값으로 드디어 이제부터 펜필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필이는 글루건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글루건은 계속 코드에 꽂아두면은 계속 흘러내려 버리니까 반드시 사용한 다음에 코드를 꼭 뽑아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글루건이 있지만 없는 상황이었으면 뭘 사용하면 좋을까? 뭐 테이프라든지 찰흙 이런 걸로 완벽하게 끝을 막아줘야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필이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최근에는 교구용으로 나오는 플라스틱관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대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개의 빨대와 글루건, 자 등으로 과연 제대로 된 음계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실력에 달려있겠죠? 펜필이의 소리를 쉽게 낼 수 있고 다른 소리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교한 펜필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비록 빨대지만 진짜 악기 못지않게 좋은 음색을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펜필이 만들기 첫 번째 단계에선 자와 가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이 음계별로 계산한 관의 길이를 자로 정확하게 재야하는데요. 빨대 길이의 차이가 바로 음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빨대의 길이를 잰 후에 가위로 잘라놓으면 음계에 따라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빨대의 개수, 즉 음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 마음입니다. 이거 왜 11개야?
도, 레, 미, 파, 파샤, 솔, 라, 시, 도, 도샤, 레 이렇게 해서 11개. 빨대 재단 작업을 마친 친구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글루건으로 빨대 구멍 막기. 관을 타고 울림 소리가 나는 관악기의 특성대로 빨대의 다른 한쪽 구멍을 막아야 소리의 진동이 일어나며 공명 현상이 일어날 텐데요. 플라스틱 소재 글루건심을 이용하면 빨대 구멍을 단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길이를 이렇게 붙였네. 여기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를 끼울 때 잘 끼워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 완벽하게 밀폐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나만의 펜필이 만들기.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먼저 원하는 음계의 수를 정하고 음계의 길이별로 빨대를 자릅니다. 입술이 닿는 빨대의 한쪽 면이 일정하도록 정돈한 다음 수수깡으로 고정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학생들의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숨은 과학, 수학의 원리는 결코 작지 않죠. 이 펜필이는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융합적으로 잘 소화해냈다는 빛나는 증거물일 것입니다. 이론대로 제대로 만들었다면 펜필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완벽한 음이 나와야겠죠. 자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연주 연습에 들어간 학생들. 선생님이 제시한 공명은 과수원길과 학교종입니다. 숨이 차도록 연습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펜필을 불면 불수록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 같네요. 아 어지러워요. 빈혈.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안 나와요. 문제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소리를 내고 듣고 보완하며 조금씩 펜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길이를 재서 지금 펜필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과수원길하고 학교종이 땡땡땡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합시다. 빨대로 만든 펜필이가 과연 관악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렇게 향긋한 음색의 펜필이 연주를 완성하며 오늘의 융합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 과학 시간에 공명을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그게 실생활에 활용하다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펜필 하나에도 수학적, 과학적 원리가 다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 수학을 바탕으로 제가 악기도 만들어보고 또 친구들 앞에서 연주도 해보아서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수업을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시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악기를 만들며 그 과정 속에서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분야, 하나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요?